네,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이 교정의 품격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다시 저번에 만났던 우리 교장 선생님 두 분과 소장님 두 분을 모시고 오늘은 조금 어렵고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모두가 궁금하고 또 모두가 조금 더 알고 싶은 이야기, 그 이야기의 두 번째 시간으로 바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평등교육, 그 평등교육 중에 성평등교육, 성교육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모두가 또 다 똑같은, 바로 똑같다고 하는 평등에 대한 그 평등이 기본이 되는 학교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그러면 성교육이나 성평등에 있어서도 똑같이 진행되고 똑같이 움직여져야 되고 똑같이 사고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 성평등이 어떻게 성평등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장 선생님, 전 또 오늘 학교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이제 성교육은 교과에서 그리고 또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 이런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정교과에 학생들의 그러니까 청소년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성장 발달에 관한 챕터가 있고 또 나아가서 일과 가정의 양립 요 챕터에서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녀 학생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성성이 있는데 어느 한 성에 치우치지 않고 남성과 여성이 일과 또는 가정 생활에 있어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생각을 갖게끔 하는 기본 생각 공부를 중학교 교과서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또 도덕교과에서도 역시 토론 수업을 통해서 성 역할에 대한 토론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성 양성 평등 교육을 하고 있어도 중학교는 사실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그런 시기이고 또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인지라 학생들이 굉장히 외모에 관심이 많고 이성을 의식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급식실에서 밥을 먹을 때 남녀가 같이 앉아서 자유롭게 안 앉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너무 이상해서 왜 저렇게 남녀 7세 부동석처럼 앉느냐 그랬더니 이 밥을 먹으면서 이 모습을 이성 학생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이 줄은 남학생, 이 줄은 여학생 이렇게 앉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앉게 했는데도요. 그렇죠. 친구들끼리 여자는 여자애끼리 남자애는 이런 식으로 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평등 교육이 그냥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고 그 나이 시기에 맞게 아이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도록 선택하는 것도 놔두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을 주는 것도 평등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나요? 그렇군요. 혹시 저 하나 여쭙고 싶은데 저희 학교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해당 교과에서나 또는 교과의 경계를 넘어서 여러 교과를 재구성해서도 가르치고 있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있나요? 우리 아이 성교육 좀 부탁드리라.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시기에 맞는 성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부모님들이 손을 잡고 그런 타 기관을 찾아가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네, 교장 선생님 맞습니다. 요즘에 요즘 학부모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가 심리 상담. 옛날에는 심리 상담을 참 꺼려 했잖아요. 어떤 낙인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심리 상담은 특별히 자비를 부담해서라도 시간을 들여서라도 아이의 그 올바른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성교육이에요. 그래서 성교육을 학교 안에서 하는 성교육이 있고 학교 밖 성교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밖 성교육에서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면 저희가 그 학교 안에서 하는 성교육이 피임 교육을 자세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학교 안에서 성교육이나 성평등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가 한계가 있는 것처럼 학교 밖 성교육을 선호하시거든요. 만 13세부터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주어지는 나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이 주어지면 본인의 성행동을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그 나이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이제 교육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비임 같은 교육은 이런 거예요. 신체적인 차이를 보면 남학생은 몸에서 임신이 되지 않죠. 그런데 여학생은 몸에서 임신이 되죠. 실제로 저희가 하는 성평등 교육이란 뭐냐면 차이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학생은 임신을 하지 않는 것과 여학생 몸에서는 임신이 일어나는 차이가 있죠. 그러면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현재만 있고 미래는 없는 거죠.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런데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현재에서 나중에 걱정되는 건 항상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함께 책임져 주고 함께 고민해 주는 것. 그래서 성교가 끝나고 너 임신은 어때? 라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성교 전에 둘이서 같이 책임지고 그에 대해서 비임을 함께 의논하고 노력하는 것. 그게 성평등이다라고 저희가 학교 밖에서는 그렇게 교육합니다. 그럼 그 내용을 들으니까 되게 자세해서 너무 좋은데 방법은 어떻게 해주나요? 방법은 그래서 이게 선생님 정말 질문이 예리하세요. 왜냐하면 사실은 배운 걸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실천으로 이어지려면 일단 의식부터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학생이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남성이 주체적이고 여성이 의존적인 거는 성평등이 아니다. 네 자신이 주체적으로 네 몸에서 일어날 일을 네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임신이 가능한 몸을 가진 뭐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 여성이라도 핸드백에 콘돔을 넣어 다니겠죠. 그런데 우리 성문화 인식이 여학생의 가방에서 혹시 또 여성의 가방에서 콘돔이 발견되었을 때 문란하다거나 뭐 성적으로 좀 안 좋은 낙인을 찍는다거나 이런 시선이 있으면 실천을 해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여성에게 보내는 시선이 정말 현명하구나, 정말 지혜롭구나, 자기 몸을 자기가 보호할 수 있구나 라는 시선을 보냈을 때 서로가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즐겁기도 하고 그 즐거운 성을 당당하게 나눌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바로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평등 교육이다. 네. 라고 말씀하신 소장님의 이야기가 가장 좀 기억에 남습니다. 네. 지금 소장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네, 저희가 그 피임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우선은 성평등은 성은 생명이고 사람인 것 같아요. 성적 자기결정권은 나의 자기결정권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침해하지 않는 존중되어지는 성이다라는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의 자기결정권만 추구한다 보면은 상대의 결정권을 밟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존중되어지는 성평등, 그것은 인권이다. 인권이 함께하는 성평등의 교육이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평등 교육이고 그것이 바로 어떤 인권, 그다음에 생명 존중, 교육하고 맞물린다라는 소장님의 이야기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평등 교육, 성교육이 우리가 이제 학부모가 원해서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거나 또 학교에서 법정 시간으로 어떤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교육을 하고 아이들에게 평등 교육을 계속적으로 해주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또 다시 이 아이들이 학교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 가정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가정으로 돌아가고 가정에서 있다 다시 학교로 오고 또 뭐 학원을 가고 하여튼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은 교육과 집에서 일어나는 교육과 친구들이 해주는
얄팍한 교육과 이런 게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 혹시 우리가 학부모들에게도 필요한 이 아이들의 성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들로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그 이제 아이들이 사회와 가정과 학교를 이제 넘나들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저희가 다 해주기는 정말 학교가 너무너무 무겁고 버거운 거죠. 그래서 정말 이 고통 분담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사회에도 어떤 매체나 홍보나 뭐 언론기관을 통해서도 계속 성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가정에서는 정말 밀착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은 거 봤어요. 어느 학부모들 보니까 몇 명이 모여서 공동으로 성교육을 하는 거죠. 가정에서. 혼자 하기 좀 어려우니까, 예, 우리 같이 모여서 우리 아이들 같이 좀 해주자 해서 그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직접 좀 해결해주는, 아니면 그런 분을 모셔다가 소그룹으로 서로 가정에서 차 마시면서 아이들 과자 먹으면서 얘기하는 모습을 봤는데, 서로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성평등이나 차별이나 또는 이 성교육을 함께 온 국민이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중에 저희 학교도 열심히 하겠고,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 또는 사회 현실과 좀 맞는 그런, 옛날에 아이들이 또 흔히 학교에서 하는 성교육이 좀 그닥 좀 보수적이고 좀 현실적이지 않아서 거기에 좀 불만이 있는 걸 저희도 좀 끌어들이고 이제 좀 현 수준에 좀 맞춰서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건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가정에서 이렇게 소그룹으로 엄마 혼자 할 수 없는 거를 같이 하는 이런 모습 되게 좋아서, 이런 거 많이 우리 교장 선생님들도 홍보하시면 이렇게 가정에서 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기관을 방문한 소장님들은 정말 체계적으로 좀 잘 해주시고, 거기에서 하셨을 때 좋은 노하우 있으면 또 학교로 주시고, 이렇게 서로의 성교육이 선순환됐으면 좋겠고요. 서로 그 노하우를 나누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장 선생님 너무 말씀 잘해주신 게, 과거에 했던 그런 그 고루하거나 보수적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청소년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좀 바뀌어야 된다, 사회적인 거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그 부모들도 받아보지 못했고,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다 받아보질 못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그러시고. 그래서 우선 부모님들이 부끄러워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됐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는 가정에서부터 동의와 또 경계 교육이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동의는 부모와 자녀 간에 먼저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이 사례를 들어보면 그 어린 친구들이, 유치원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일 힘들 때가 언제야? 라고 하면 쭈삐쭈삐 언젠데? 라고 하면 엄마 아빠가 어른이 안아줄 때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안아주는데 힘들어? 그랬더니 너무 힘들대요. 그러면 왜 거절하지 못했을까? 라고 하면은 엄마 아빠? 뭐라고 나올까요? 대답이. 혼날까봐? 뭐 서운해할까봐? 근데 서운해할까봐. 그런데 속상할까봐. 엄마 아빠 속상할까봐 거절하지 못해요 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부터 배웠는데 다음에 선생님 만날 때는 거절하는 방법을 한번 하고 올까? 한번 거절했대요, 우리 친구 하나가. 거절했는데, 선생님 거절했는데 안 됐어요. 왜? 어떻게? 엄마가요 더 꽉 안아주면서 너를 너무 사랑하는 거니까 숨 막혀도 참아!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 그래서 자기는 참기로 했대요. 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를 안아줄 땐 참는 거구나 라고, 이런 걸 먼저 배우고 나면 그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가서 데이트를 하게 되고 이성을 사귀게 되면 또 더 크게 나와서 결혼 대상자를 만나게 되더라도 폭력이 이루어질 때 거절하지 못하고 이거를 내가 그냥 고스란히 받는다는 거죠.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엄마가 그때 그랬어. 좀 참으래도, 힘들어도 참으라 그랬어. 근데 우리가 폭력적인 거나 데이트 폭력이 일어날 때, 일어나고 나서 야, 내가 너 너무 좋아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좋아하니까 좀 참았어야 돼 라고 해서 이게 잘못된 그런 과정이 데이트 폭력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걸 해서 우리가
성교육에 대한 건 올바르게 또 가치관이 정말 뚜렷하게 또 관심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가 안아주는 것도 아이가 결정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따라줄 수 있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인지도 필요하겠구나. 그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만약에 원하지 않는다면 안아주는 것 우선 보류하는 것이 맞다는 걸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성교육의 기본은 동의와 또 경계와 또 성적 자기결정권이 또 사람에 있어서 행복 추구권은 거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타인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기결정권을 구사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또 이야기를 나눠본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사실은 성교육이 또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결국은 평등, 인권 존중, 그리고 자기 결정권이 있지만 타인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수다를 떨러 우리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